혹시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가깝게 지내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과 멀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가장 친했던 친구와 연을 끊고 마음 아리를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며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모든 것을 공유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상처와 배신감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가깝게 지는 게 죄가 되나요? 참 안타깝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때로 지나친 가까움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는 늘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지내기 위한 지혜, 관계의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정이라는 이름으로 경계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일도 내 일처럼 챙겨주고 내 생각도 여과 없이 말하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무르익을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 가까운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겨울철 고슴도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사람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가시, 자존심이라는 가시, 과거의 상처라는 가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너무 밀착하면 그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거리는 상대를 밀어내는 거리가 아니라 상대를 보호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운하지 않게 거리를 두고 관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관계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가장 위험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는 거리를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의 삶에 자꾸만 개입하게 됩니다. 걱정되어서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들이 자녀에게는 간섭이 되고 통제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은 부모에게는 사랑의 언어지만 자녀에게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독립된 손님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손님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일을 하든 함부로 지적하거나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고 갈 때가 되면 웃으며 배웅합니다. 자녀도 그렇게 대해보세요.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세상이라는 여행을 떠난 독립된 여행자입니다. 가끔 들르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그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자녀를 부모 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숨막히는 사랑은 도망치게 만들지만 여백이 있는 사랑은 쉬어가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으니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배우자는 타인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취향, 나와 다른 습관을 가진 엄연한 타인입니다. 그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고 내 식대로 고치려 할 때 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내 말 좀 들어.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룸메이트 같은 우정입니다.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함께 있을 때는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는 관계. 따로 또 같이 존재하는 그 거리가 부부관계를 가장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관계는 친구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만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친구 관계도 변합니다. 각자의 형편이 달라지고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한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자주 보는 친구가 아니라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조언하거나 가정사를 꼬치꼬치 묻거나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침범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난로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가끔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날을 추억하며 웃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거리. 그 온도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거리를 두었는데도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리두기는 나 자신과의 거리 좁히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과 잘 지내기 위해 눈치를 보고 거리를 조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나 자신과는 너무 멀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타인에게 쏟던 관심을 거두어 이제는 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타인과 거리를 두면 필연적으로 고독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텅 비어 있으면 자꾸 남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집착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만남 자체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리두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오래, 더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잠시 숨 쉴 틈을 주자는 것입니다. 빽빽하게 심은 나무는 서로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심은 나무가 햇볕을 듬뿍 받고 뿌리를 깊게 내려 거대한 숲을 이룹니다. 우리의 관계도 숲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뿌리는 땅 속에서 단단하게 얽혀 있어 위로와 지지를 보내지만 가지와 잎은 서로 닿지 않게 거리를 두어 각자의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듭니다. 오늘 밤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서로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다. 이 거리는 멀어지는 거리가 아니라 존중하는 거리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서운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만의 우주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터였을까? 아니면 무거운 짐이었을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인생적 미소는 당신의 관계가 구속이 아닌 자유가 되기를, 상처가 아닌 치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